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박영감 편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골짜기 깊고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 살아 돌아온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는 여인들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을의 사내란 나이든 박영감 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이 집 저 집 다니며 힘들고 굳은 일을 해주곤 하였답니다. 그 나이에 마을 힘든 일은 다 하고 다니는데 힘들진 않소? 어쩌겠나. 장정들이 모두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도 영감이라도 남아있으니 다행이요. 영감마저 없었다면 여인들끼리 어찌 살 수가 있었겠소. 박영감 부인은 박영감이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영감마저 없었다면 험한 산골 마을에서 여인들만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밤이 되자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보 영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좀 안 되겠소? 아, 그것이 말이요. 나도 잘하고는 싶은데 서지를 않으니 방도가 없는 것 아니겠소.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진 박영감은 사내 구실을 못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영감님, 저희 집 굴뚝이 막혔는지 연기가 빠지질 않습니다요. 그러니 영감께서 한번 봐주시어요. 마을에서도 예쁘기로 소문난 풍산댁이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지요. 알겠소. 내 곳 가서 한번 보리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급한 일을 마치고 풍산댁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굴뚝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아궁이 깊숙이 재가 수북히 쌓여 연기가 빠져나가질 못하는 것이었지요. 구멍이 막혀서 연기가 안 나가는 것이요. 아, 그래요?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수북히 쌓인 재를 긁어내야 하는데 나는 몸집이 커서 못 들어가니 풍산댁이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소이다. 그리하여 풍산댁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허연 속살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풍산댁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는데 마치 잘 빚어놓은 도자기와 같았지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박영감의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랫도리는 태연하게 낮잠만 자는 것이었지요. 에고,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먼. 방금 뭐라 하셨나요? 아니요, 혼잣말이요. 어서 들어가 재나 긁어보시구려. 그러자 풍산댁이 허리를 숙이고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는 박영감은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이었지요. 에휴, 이럴 때 이놈이 제 역할만 할 수 있어도 얼마나 좋았을꼬. 아깝다, 아까워. 박영감이 사내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마을 과부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사내가 없다 보니 과부들도 박영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의 부인도 밤마다 허벅지만 꼬집고 있다는 것을 과부들도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궁이 속의 재를 모두 긁어내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한 박영감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요. 아니, 그런데 천정에서 풍산댁의 엉덩이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리를 숙이고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던 풍산댁의 뒷모습이 눈에 선한 것이었지요. 그림의 떡이 따로 없구나, 에휴. 아니, 무엇이 그림의 떡이란 말이요. 아, 갑자기 떡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요. 그럼 내일은 떡이나 해 먹읍시다. 뭐 그리 해보시오. 그 떡이 그 맛이나 날런지, 에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은 것이었지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박영감에게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벼락을 맞고 의식을 잃었던 박영감이 사흘이 지나서야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꼬박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박영감이 깨어나 보니
무척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먹을 것부터 찾았지요. 박영감은 산딸기며 약초로 보이는 것들을 사정없이 따먹고 캐먹었습니다. 그래도 허기가 가시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만치서 늑대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에고, 오늘이 내 제삿날이구나. 벼락 맞고 늑대에게 잡혀먹는 꼴이라니 무슨 놈의 팔자가 이리 개만도 못하단 말이냐. 그렇게 박영감은 겁먹고 팔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쏜살같이 달려와 박영감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박영감은 눈을 질끈 감고 얼떨결에 두 손을 쭉 뻗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박영감의 두 손에는 늑대의 목덜미가 잡혀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깜짝 놀란 박영감의 두 손에는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목이 뚝하고 부러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여. 늑대가 내게 와서 목이 부러지다니. 이놈이 내게 와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보구만. 박영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배고픈데 늑대를 잡았으니 박영감은 그 자리에서 늑대를 먹어 치웠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앉은 자리에서 늑대 한 마리를 다 먹은 것이었지요. 그렇게 배가 부른 박영감은 늑대 가죽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딜 갔다 이제 온 것이요? 아, 그게 말이요. 벼락 맞아서 이제 온 것이요. 아니, 벼락 맞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멀쩡하단 말이요. 아, 그야 낸들 알겠소. 그런데 늑대 가죽은 어디서 주운 것이요? 주운 것이라니요. 주운 게 아니라 내가 잡은 것이요. 어디서 뻥치시오? 아랫도리도 못 세우는 양반이 무슨 늑대식이나 잡는단 말이요. 부인은 박영감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박영감도 자신이 늑대를 잡았다고는 생각지 않았지요. 그저 늑대가 달려와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안성댁이 찾아오는 것이었죠. 영감님, 우리 집 돼지가 새끼를 낳으려 하는데 오셔서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어허, 벌써 그놈이 새끼를 낳는단 말이요. 알겠소. 내 곧 가보리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안성댁집으로 가보았답니다. 그러자 돼지우리에 있는 어미 돼지가 안절부절을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영감이 말했지요. 마른 집하고 따뜻한 물 좀 가져오시오. 그러지요. 그리하여 마른 집과 더운 물을 준비하고 새끼가 나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새끼가 나오질 않자 어미 돼지가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나오라는 새끼는 안 나오고 똥만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박영감과 안성댁은 돼지 똥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답니다.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똥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박영감님,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서들 나오거라. 부지런히들 나오거라. 그렇게 한참 만에야 돼지 새끼 12마리가 모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더운 물로 닦아주고 마른 집에 새끼 돼지들을 올려주었습니다. 고생하시었습니다, 박영감님. 고생은요. 그나저나 안성댁한테서 돼지똥 냄새가 풀풀 나는구려. 박영감님도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씻으시지요. 아니요, 먼저 씻으시오. 그럼 같이 씻으시지요. 그리 해도 괜찮겠소. 뭐 어차피 영감님은 그게 안 되니 상관없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동시에 옷을 벗고 우물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을 뿌려주며 돼지 똥물을 씻어주었지요. 아니 그런데 박영감이 안성댁의 알몸에 손을 대는 순간 온몸이 짜릿해지면서 혈류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아니, 왜 그러시오? 안영감님 아랫도리가 이를 어쩌면 좋아. 어쩜 이렇게 실하고 큰 것이요. 안성댁말에 박영감은 고개를 숙여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빨래 방망이만한 게 달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정면을 향해 꼿꼿이 서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어느새 안성댁은 박영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똥물이라도 먼저 닦아야 하지 않겠소? 아니, 지금 똥물이 문제요? 떡 본 김에 얼른 일을 봐야지요. 그것이 또 언제 고개를 숙일지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방으로 끌려간 박영감은 결국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사내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안성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안성댁. 일을 치르다 말고 자는 것은 또 무슨 경우요? 박영감은 안성댁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안성댁은 일어날 생각을 않는 것이었지요. 내 참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구먼. 일 치르다 말고 자는 것은 또 처음일세. 박영감은 투덜거리며 안성댁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성댁은 다음날이 되었어야 눈을 뜨는 것이었지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구나. 어제는 꼭 죽는 줄만 알았구만. 내 살다 일이 크고 센 것은 또 처음이구먼. 2번만 하면 제명에 못 죽겠어. 안성댁은 박영감 이것에 기절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 것도 있지만 안성댁이 감당할 물건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안성댁은 좋았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모두 내려간 것만 같았지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은 찝찝했지만 기분은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푹 자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다음날 날이 밝자 온 동네 과부들이 죄다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게들 어서 줄들 서더라고.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내가 1번일세. 아, 안성댁은 어제 했담서. 그럼 그 다음에 온 내가 1번이지. 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제. 그러니 내가 1번이 맞구먼. 과부들이 죄다 몰려와 순서를 정하며 싸우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박영감의 부인이 나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난리들이람? 어찌 우리 집에 죄다 몰려든 것이란 말이요? 아니 부인은 어찌 혼자만 차지하려 이를 감춘단 말이여. 마을의 사내들이 씨가 말랐으니 이제 박영감은 마을에서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여? 박영감 부인은 과부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뭐 이미 공공이 아니요. 그제는 풍산댁이 어제는 안성댁이 불러가더이다. 그러니 이미 공공이 된 게 아니겠소. 박영감 부인의 말이 끝나자 안성댁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겠소. 박영감 부인도 줄을 서시구려. 그러니 오늘 이후로 누구도 토 달면 아니대요. 그래서 산골마을 과부들과 박영감 부인은 제비뽑기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순서가 모두 정해졌지요. 1번은 풍산댁이 되고 2번은 안성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박영감 부인은 꼴찌가 되었지요.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다음 날부터 박영감은 순서대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풍산댁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박영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박영감만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일하다 말고 잠은 자는 것이 유행이여 뭐요? 어찌 하나같이 중간에 잠을 자는 것이요? 에휴. 풍산댁도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 과부들도 죄다 중간에 잠을 자는 것이었지요. 아따 참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먼. 이 마을 과부들은 어찌 하나같이 예의가 없단 말이여. 에휴. 그렇게 순서를 모두 마친 박영감이 밤이 되자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인 차례요. 아니 무엇이 내 차례란 말이요. 일단 이리 와 보시오. 박영감은 부인에게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중간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지요. 오래간만에 기분이 좋았던 부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마을 과부들에게 죄다 이 짓을 하고 다녔단 말이요? 부인이 순서를 정해서 내게 알려준 것 아니었소. 아이고 내 속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부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여.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소. 난 부인이 말한 순서대로만 다녔을 뿐이요. 아이고 속 터져. 내가 이런 것이란 것을 알았으면 그리 했겠소 이 양반아. 그날 밤 박영감의 끄댕이가 나만하질 않았답니다. 다음날 머리털이 반이나 뽑힌 박영감이 일하러 집을 나왔는데 풍산댁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 이제 순서대로 한 바퀴 돌았으니 다시 1번부터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머리털이 안 보이시오. 남은 머리까지 죄다 뽑히란 말이요. 아니, 어찌 머리털이 뽑힌단 말이요. 아, 그거야 부인에게 물어보시오. 내 머리털을 이리 만든 사람이 부인이니. 아니, 이제 영감님은 마을 공공의 것인데 어찌 부인이 머리털을 뽑는단 말이요. 네, 당장 찾아가서 따져봐야겠습니다. 아서요. 그러다 내가 죽소.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박영감은 마을의 과부들을 말리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감의 것을 맛본 과부들이 죄다 모여 가만 있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이러다가 자칫 부인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부인 몰래 다시 순서대로 돌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을 과부들이 죄다 중간에 잠을 자는 것이었지요. 아니, 불렀으면 끝날 때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지. 중간에 자는 것은 무슨 경우요? 항상 기분이 좋다마는구먼, 에휴. 그렇게 또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만 빼고 그러고 다니니 좋소? 박영감의 부인은 또 박영감의 머리털을 잡아 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영감의 머리털은 한 올도 남아있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또다시 과부들이 찾아오고 또 집으로 들어가면 부인에게 머리털을 뜯기거나 멱살을 잡히니 박영감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마을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오두막집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찾아오는 과부들도 머리털을 뽑아대는 부인도 없으니 세상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것이 신선이지. 신선이 따로 있나? 그렇게 산으로 들어간 박영감은 신간이 너무 편했습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 살맛이 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신간 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오두막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늑대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이었죠. 늑대들은 박영감을 둘러싸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앞전에 박영감 손에 죽은 늑대 때문에 박영감에게 복수하러 온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겁을 잔뜩 먹는 것이었습니다. 에휴, 오늘은 정말로 내 제삿날이구나.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차라리 부인에게 머리채 뜯기고 멱살 잡히는 게 낫지. 이게 뭐람? 박영감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늑대들이 박영감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박영감은 눈 감고 팔을 휘둘렀는데 박영감의 팔에 맞은 늑대가 퍽하고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박영감도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람? 내 손에 늑대가 죽다니. 박영감은 다시 달려드는 늑대를 발로 차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늑대가 심리는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박영감은 늑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늑대에게 주먹을 휘두르니 늑대가 날아가 나무 꼭대기에 걸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더욱 신이 난 박영감은 늑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날리고 사정없이 손과 발을 날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늑대들이 이리저리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요? 이렇게나 재밌을 수가 있다니. 박영감의 괴력에 겁먹은 늑대들이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어디들 가느냐? 이리 오거라. 이미 기분이 째진 박영감은 달아나는 늑대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영감이 늑대들보다 훨씬 빠른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달아나는 늑대들도 박영감에게 잡혀 죽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늑대들은 박영감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정말 별일일세. 내게 언제 이런 괴력이 생긴 것이요. 박영감이 하도 신기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벼락 맞은 다음부터 아랫도리가 방망이처럼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벼락 맞은으로 이런 괴력이 생긴 것이요. 오메 참말로 이런 일도 다 있단가. 그러고 보니 과부들도 중간에 잠을 잔 것이 아니구만. 맞아, 그런 것이야. 내 물건에 기절을 해버린 것이야. 그제서야 박영감은 과부들이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박영감은 자신의 능력을 얼른 부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잡은 늑대들을 죄다 어깨에 둘러매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가던 박영감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박영감은 더욱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을로 들어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집들은 죄다 불타고 있고 부인과 과부들도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불이 크게 난 것이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죄다 어디로 간 것이야. 마을에는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박영감은 이리저리 부인과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집들의 불을 끄기 시작하였지요. 우물에서 물을 퍼다 쫙쫙 끼얹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척 빠른 속도로 양손에 양동이를 들고 퍼나르다 보니 어느새 집들의 불이 모두 꺼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불을 죄다 끄고 나니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자 박영감은 산을 내려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저 멀리서 웬 이상한 갑옷을 입은 왜군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또 웬 군사들이요. 그런데 어찌 안악들을 죄다 잡아간단 말이요. 수십 명이나 되어 보이는 왜군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을 본 박영감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니, 어찌해야 하나. 나는 혼자고 적들은 수십 명이나 되는데. 박영감은 겁이 났지만 늑대 무리를 때려잡은 생각에 용기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왜군 병사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무척 빠른 속도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왜군 병사들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자 왜군 병사들이 여기저기서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이었지요. 아니 저것은 조선의 귀신인가? 실로 무섭기 그지없구나. 왜군 병사들의 눈에는 박영감이 귀신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불 끄느라 온몸이 새까맣게 재로 물든 탓에 인간 같지가 않았지요. 왜군 병사들은 그 자리에 얼어서 총도 겨누어 보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커먼 것이 무척 빠른데다 잡히면 하늘 높이 날아가니 남은 병사들은 잔뜩 겁먹고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왜군 병사들이 날아가거나 달아나서 모두 없어지자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마을 사람들이 죄다 자고 있는 것이었죠. 아이고, 이건 또 뭔 일이람. 어째 하나에게라면 하나가 또 생기고 일이 끊이질 않는구먼. 박영감은 투덜대며 마을 사람들을 마을로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에 10명씩 들어도 거뜬하였지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죄다 나르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박영감은 개울가로 가서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었답니다. 그리고 목욕도 깨끗이 하였지요. 그렇게 목욕을 마친 박영감은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보게들, 시커먼 귀신이 나타나 왜군 병사들을 때려잡는 것을 보았는가?
아, 그럼 보았지. 그 바람에 나도 기절을 하고 말았구먼.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박영감은 우쭐하여 그 귀신이 자기라고 말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너무 못생겨서 꿈에 나타날까 무섭더구만. 안성댁말의 박영감은 우쭐했던 어깨가 쏙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치거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없었지요. 그리고 박영감은 불난집을 수리해주고 마을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을은 다시 깨끗한 마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왜군 병사들은 다시는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조선 귀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공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나라의 전쟁통에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감, 그동안 내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영감을 나 혼자만 차지하는 것이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소이다. 그러니 마을의 과부들과도 정을 나누시구려. 이부 자리를 깔고 부인이 박영감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말하고 또 머리를 쥐뜯는 것은 아니요. 뭐, 내 속은 상하겠지만 과부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들도 불쌍하게 된 것이 아니겠소. 그리하여 박영감은 순서대로 다시 돌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리고 부인은 항상 꼴찌가 되었지요. 허나 부인도 더 이상 박영감의 머리털을 뽑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활기가 넘치는 마을이 되었답니다. 영감님, 내 차례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오늘만 순서를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재밌는 이야기 박영감 편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